자, 진짜 이번 주 한 주 잘 갔죠? 이번 주 대리 뉴스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추천해 드릴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네, 추천해 드릴 사이트. 여러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제가 어, 지지난 주부터 이거를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말을 못했어요. 깜빡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제가 잊어먹지 않으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유튜브에 대설TV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유튜브 대설TV. 네. 저는 요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대설TV라는 거를 네 아시는 분 아신다고 했죠. 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멘트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뭐 오늘 비 소식이나 그 다음에 초중 뭐 변화가 있거나 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나 뭐 온도 어떻고 콜수 예상 요렇게 해가지고 짤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제가 되게 괜찮은 컨텐츠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봐주면 이분이 계속 꾸준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말하는 게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점점 정확도는 높아질 거고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분명히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콜수 예측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제 그분의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가긴 하고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콜수 예측 올라가죠. 이 예측이 다 맞진 않아요. 근데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이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셔가지고 어, 이게 조금 처음에는 그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예측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독자가 98명이에요. 저 아는 사람 아니고 지인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것도 이 사람이 좀 잘 되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거죠. 왜? 이런 정보를 매일매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이 만약에 안 하면은 제가 할 거예요, 이거. 이거 되게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자료가 쌓여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저 예측수는 아마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예측 정확도가. 이런 걸 데이터를 누가 해서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동선이 돌거나 이런 거는 개인의 취향으로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 보시고 그냥 길지도 않아요. 한 2분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 이제 5월 둘째 주 뉴스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중에 일단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고용안정지원금 요거는.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하나씩 제가 지금 본 뉴스들을 하나씩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가 5월 3일 날짜로 올라온 뉴스입니다. 술 취한 전동 킥보드 도로 위에서 비틀비틀 검문하는데 도주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 단속하죠 낮에 헬멧 미착용, 그다음에 킥보드 동반 탑승하고 그런 거 이제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해요. 평택에서도 많이 하고 이제 지방에서도 보면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헬멧을 샀기 때문에 제 헬멧은 다들 아시죠? 네, 저는 이제 헬멧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힐러 분들은 헬멧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단속하면 이게 벌금이 2만원인가 맞나? 2만원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헬멧 미착용자 벌금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아시죠? 휠이나 킥보드는 인도에서 타면 안 돼요. 원래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인도에서 타다가 사람을 치거나 이러면은 이것도 뭐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면은 인도를 이제 침범한 걸로 되고, 그렇게 해서 벌금이 좀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헬멧 미착용 벌칙은 2만원 맞네요. 그리고 인도 주행 시 걸리면 벌칙금 4만원, 벌점 10점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인도를 운행하는데 뭐 지금 그 공유 이런 것들은 뭐 면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면허에 그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요새 이제 단속이 이렇게 심해지면 법이 어느 정도 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 사이 기간이잖아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경찰분들도 되게 이해는 해주시는데, 이해해주는 거랑 단속이랑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헬멧, 경찰 조심하시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돌아가세요. 인도보다는 도로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여기 삥마리님이 앵두라 하셨잖아요. 우리 저기 그 카카오에서 이렇게 보면은 앵두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 다 앵두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앵두가 조금 그런 거예요. 뭐가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그래요. 언제부터 이게 앵두라는 표현이 됐죠? 저도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앵두 그러더라고요. 저는 앵두라 안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킥보드에 대한 단속들이 각 시마다 조금 많이 하거든요. 도로 인도 주행하는 거, 헬멧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장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되도록 눈에 돌목으로 많이 다니시고, 인도를 타야 되는 경우는 사람 조심하시고 경찰 조심하시고, 그거 꼭 조심하십시오. 그쵸? 뉘앙스가 앵두 그러니까 더 좋은 말이 없을까요? 네, 그냥 기사님들 많다고 하세요. 자, 다음 뉴스는 청주 지역 얘기인데요. 이거 예전에 청주 지역이 되게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일단은 대리기사들한테 수수료 받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었고, 강제적으로 인상을 시키고 막 걷어들이고 해서 업체랑 대리기사랑도 문제가 많아서 고소하고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았고요. 최근에 이제 올라온 기사가 뭐냐면, 충북 청주 지역 대리기사 업체들이 요금 인상을 불법으로 담합하고 인상에 참여하지 업체에게는 배차를 차단하는 등 횡포를 부려가지고 파장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이 사람들 경고 먹었었거든요. 시내 요금을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자기들끼리 해서 올렸고, 안 올린 업체를 이제 배차 제한을 걸거나 아니면 배차 공유를 안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고, 대리기사에게 수수료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니네도 올려라라고 해서 이제 연합에서 한 거예요. 연합에서. 근데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주 지역 연합이잖아요. 수도권도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보험료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게 청주 지역이 조금 이제 강성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이제 뉴스도 나오고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뉴스들을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수도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서지를 못해요. 거기 힘이 아직은 더 세거든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다 자기 그 연합에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다. 그리고 밑에 중소한 업체들은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 생각은. 네, 이미 수도권이나 이런 얼라이언스 6개 있잖아요. 그 6개 업체들은 다 저러고 있다.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정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에게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하죠. 이게 지금 뉴스 5월 8일에 나온 뉴스가 다음 달 1일부터 특수 형태 근로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 대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일단은 가구소득 중위 150%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얼마지? 150%면? 잠깐만요. 아까 찾아놨는데 중위 150%. 네. 기준이 여기 나오네요. 소득 기준 4인 기준으로 712만 4천 원. 즉 그 보험료로 기준에서 보면은 지역가입자 25만 4천 원. 그러니까 지역가입으로 해서 내가 4인인데 25만 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은 150% 안에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중위 150%에게 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소득이 발생한, 그러니까 특고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하시려고 그러면 매출이 일정 수준 부분으로 감소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 입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난달에 대비해서 이번 달에 얼마나 줄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에 이제 제 매출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매출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뭐 한 달에 내가 월 그거 있잖아요. 직전 3개월에 월 얼마 탔는지를 뽑아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비교를 해서 4월 달에 매출을 뽑고 1, 2, 3월 달 거 매출을 뽑아서 나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매출이 이만큼 감소했다라는 거를 증명만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제 이런 손해 감소하는 부분에서만 증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냐? 우리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뽑아서 가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 합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기준은 전부 다 합쳐서 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크게 뭐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나 50% 이상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청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거 신청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소득이나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뽑아야 되고 하니까 비교를 했을 때 50%까지 감소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하시면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비교하는 매출을 뽑으셔서 그거 가져가시고 소속사에 전화하셔서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서를 뽑으셔서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신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있죠.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네. 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바빴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료 제가 뽑아놓은 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영상에 들어가려고 다 만들어놔서. 자, 일단은 내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자, 요거부터 가면 안 되겠다. 자, 순서. 일단은 내가 얼마를 받는지 조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조회가 가능해요. 근데 요거 조회를 하시면 우리 가족이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걸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대주만 가능해요. 그래서 세대주가 해당 날짜, 요 조회 가능한 날짜 따로 있어요. 우리 그 공적 마스크 산 것처럼 1일하고 6일, 화요일은 2일, 7일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조회가 가능해요. 신청도 요 날짜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해당 날짜에 조회하시고 얼마 받는구나 해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 그 세대주가 이름, 주민번호 쓰고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바일로는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니까 컴퓨터에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 7시부터 이제 시행을 합니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온라인 접수만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온라인 접수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얼마 받냐? 네. 요거 중요하죠. 우리 집 얼마 받냐? 나 얼마 줄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집 기준 여기 나오죠. 이렇게 경제회복 지금 우리 집 한 명 기준으로 4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2명 60, 3명은 80만 원, 4명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몇 명인지 확인하시고 실제로 이게 3월 29일 날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4인 가족이었으면 100만 원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렇게 이제 확인 다 하셨고 하면 이제 신청을 하십니다. 신청을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청하는 방법이. 자. 어디 갔냐? 이걸로 볼까? 네. 자, 신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카드사 포인트로 신청하는 게 이제 11일부터 신청합니다.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이쪽으로 빼자. 네.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를 포인트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 11일 날 아침 7시에 오픈을 하니까 그 주민번호 그 앞자리가 1하고 6으로 끝나시는 분, 네, 81년생, 86년생, 91년생, 96년생, 51년생, 56년생, 61년생, 66년생, 네, 요런 분들, 71년, 76년생, 요 분들은 내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저는 이제 금요일날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짜증 나는데 이틀 걸려요. 이걸 하면은 이틀 안에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 신청은 지금도 보니까 카드사에서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신청하라고. 쓰시는 카드사에 7시부터 접속을 하셔가지고 세대주만 가능해요. 신청서 작성하시고 재난지원금 충전을 누르시면 이틀 안에 충전이 된다는 거. 방문 신청은 본인 명의의 카드 연계사나 은행을 방문하셔가지고 신청 작성하신 다음에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온라인 신청 말고 이제 그 체크카드나 이런 거 말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사용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8월 31일까지 전부 다 포인트를 소진을 해야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쓰면은 그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안에 100만 원은 충분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건 이제 나눠지는 거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이때도 물론 세대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문 신청할 때는 대리인이 가능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올 수 없는 세대주를 대신해서 대리인도 가능한데 이때는 위임장을 갖고 가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소지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신청서 작성하신 다음에 수령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5월 18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인 게 금요일날 신청하면은 주말 지나고 월요일날 충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할까. 아무튼 그런 고민을 살짝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차피 100만원 나오는 거 제가 볼 때는 3개월 안에 다 쓸 것 같거든요. 3개월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어디 쓸 수 있냐.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써야 되냐 보시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정육점. 주유소도 괜찮죠.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병원, 약국 가능하고요. 미용실, 머리 자르거나 안경점 가능하고요. 서점, 문방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소상공을 위한 대형마트 있잖아요.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데 가능하고요.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 전자 판매점, 면세점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사용이 안 되고요. 상품권, 귀금속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위생업소, 레저, 골프장, 노래방, 그다음에 복권, 오락실 이런 데 쓸 수 없어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세 세금 내는 거 안 되고 공공요금, 보험료, 그다음에 무승인 매출 카드, 뭐 이런 자동이체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 내에서 사용을 하라는 것 같아요. 플스 저거 지역에서 파는 가게가 있으면 가서 사시면 되는데 대부분 큰 마트에서 팔죠. 그래서 요거 잘 쓰시면 가정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다음 주부터는 신청을 하니까 꼭 챙겨 두셨다가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확실히 큰 도움 되잖아요. 네. 이거는 전체가 다 받는 겁니다. 이거는 소득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전부 다 받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는 조절을 해서 나간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 국민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음카드 적립은 이음카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네, 이음카드로도 가능한 걸로 나와 있네요. 지원받는 방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인천시 이 5월 18일에 인천시 온라인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운전자 보험을 들으시면 좋긴 좋은데 저는 없이 계속 했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이게 솔직히 이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보장을 해주는 게 뭐 운전자 보험이 뭐 크게 뭐 이런 건 아니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거 하고 그다음에 사후 처리 비용 그다음에 벌금 요 세 개거든요. 맞나? 내 기억이 이 목적으로 듣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 이렇게 팔면 돈이 안 되니까 일반 운전자 보험은 이렇게 들려고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들면 돼요. 저게 특약으로 들어가면은 6만원도 안 합니다. 6천 얼마 이렇게 뭐 깁사 8천원 이렇게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들이 저거를 저렇게 팔려고 그러면 단독으로 저렇게 해서 안 팔아요. 네, 그래서 밑에다가 여러 가지 옵션을 넣죠. 이제 뭐 상해 시 얼마, 뭐 입원 시 얼마 이런 옵션들을 넣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게 8,000원짜리가 만원이 되고 15,000원이 되고 2만원이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일 싸게 들어있는 운전자 보험은 원래 자동차 보험을 들어갈 때 거기에 특약으로 넣는 운전자 보험이 제일 쌉니다. 예. 저는 제 고객들한테는 다 그렇게 했어요. 하라고 하고.
근데 저희가 들어야 되는 건 그 운전자 보험이 아닙니다.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돼요. 네. 일반하고 영업용은 다른 게 뭐냐? 영업을 목적으로 운행을 하는 차량을 내가 몰았을 때 그거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된다는 거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때문에 저희는 꼭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돼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드세요.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내 운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난 저 금액 정도는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들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저도 저거를 근데 지금까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조만간에 저거 제 거 제가 가입하면서 설계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뽑아보려고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지금 현직 보험 코드가 살아있지만 보험 영업은 안 합니다. 대신에 저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찾아서. 왜냐면 제가 이것까지 한다고 저 영업한다고 해서 욕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 그리고 보험하면 손 대면은 너무 힘들어요. 관리하는 게.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넘어가고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들 보험 들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제가 보험 관련해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조만간에 보험 관련돼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이제 조금 생기면 보험 관련돼서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전직 보험 설계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보험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판매를 하진 않습니다. 그것만은 꼭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 강태국님 실비보험 들고 계세요? 실비? 네. 제가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보험이라는 건 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보험은 실비보험입니다. 일단은 내가 보험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보험이 실비보험이에요. 정모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나 보험이 필요해, 보험 정도 하나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무조건 들어야 되는 보험이 실비입니다. 1번이에요. 1번. 실비보험이 없으시면 실비보험이 없으시면 실비부터 드십시오. 실비도 말씀을 드리면 실비부터 쓰세요. 강태용님 운전자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실비부터 쓰세요. 나이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소개는 강태용님이 발을 넓히십시오. 실비는 제가 알려드리면 단독 실비가 있어요. 이 영업용에서 이제 단독으로 넘어갑니다. 실비 보험. 네. 또 보험 손뗀 지 오래돼가지고 또 헛소리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네, 실비 보험. 네, 병원비 쓴 거에 80에서 90% 뭐 예전 건 100%까지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병원비 쓴 거에. 근데 이게 병원비 쓴 거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2번 병원비를 이렇게 쓴 거라고 할게요. 근데 돌려주는데 병원비 환급을 해주는데 2번에서 쓴 거는 80에서 90% 돌려주고요. 통원이라는 게 병원만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런 경우 하루 기준 25만원 에서 뭐 보험 증권만 가는 거니까 30만원 이 정도 에서 그 선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MRI 찍거나 뭐 할 경우 내가 가서 찍고 집으로 왔다 그러면 40-50만원 10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대부분 저 실비보험 있는데 그냥 2번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2번에서 해줘요. 왜? 100만원 나와서 80만원 나오는 거랑 100만원 나왔는데 25만원만 나와서 나머지 부분 내가 부담하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로 많이 나오는 경우는 2번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원하는 거는 25만원 선에서 다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공제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원의 사이즈에 따라서 뭐 5,000원,
5,000원, 만원, 뭐 15,000원 뭐 등등 네 요런 공제 금액을 공제하고 줘요. 뭐 만원이었었냐? 예. 15,000원 등 뭐 이렇게 공제를 하고 줍니다. 거기에 약제비라고 해서 약값 네 하루 5만원 선에서 줍니다. 근데 약값 해봤자 뭐 건강보험 들어있으면 얼마 안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실비보험이에요. 근데 얘도 그냥 단독 실비가 있어요. 단독 실비. 네. 그래서 단독 실비를 들면은 쌉니다. 제 나이 기준으로 제가 41살이잖아요. 제 나이 41살 기준으로 현재 저는 16,000원, 12,000원, 16,000원 정도 돼요. 네, 아무튼 그 정도 냅니다. 12,000원인가 16,000원인가 그 정도 냅니다. 하여튼 기억이 안 나. 잠깐 여기 보면 되는구나. 잠깐만요.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보험료로 내는 게 16,654원 냅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이다. 연세가 가만있어 보자. 우리 아버지가 몇 살이시더라? 70, 네. 4살 기준으로 123,000원 내요. 요거는 제가 드러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이렇게 줄어들면 그 사이에 금액이 들어가겠죠. 나이대에 따라서.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비싸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건 있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다치거나 이러면 다 실비에서 나옵니다. 병원비가 덜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유병자라고 할게요. 근데 병이 있거나 그러면 질병은 또 안 되게끔 되어 있고 뭐 어디 많이 부러지고 수술을 많이 했다 그러면 또 상해는 안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아플 때 최대한 가입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강태구님이 보험이 없으시다 이러면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저는 이거는 무조건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보험 다른 거 다 없어도 되지만 실비보험 하나는 갖고 있으시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쳤을 때 저는 보험을 했기 때문에 보험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한 5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요거 수술하고 병원비 쓰고 한 게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보험료 받은 게 한 500 좀 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는 보험을 좀 많이 들어놨었으니까, 보험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결론은 제가 이 치료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다시 회복을 하는데 충분한 여유를 줬어요. 근데 실비조차도 없으시다면, 안 좋을 때 더 안 좋아져요. 들어가는 돈은 계속 많은데 그에 대한 병원비만 늘어나고 내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아니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나와서 대리운전하고 돌아다니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몸이 생명이잖아요. 아프면 많이 쉬고 빨리 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가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다른 뭐 안보험, 뭐 상해보험, 생명보험 이런 거는요 더 여유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고 제가 보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에는 순서가 있다. 그 중에 가장 1번은 실비보험이다. 그래서 실비를 말씀드리니까 운전자 보험 들어갈 여유가 있으시고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에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실비부터 쓰세요. 실비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에 대해서 좀 내가 이걸 들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운전자 보험 드시면 돼요. 영업용 운전자 보험은 한 3만원 선에서 맞추시면 되고, 근데 솔직히 3만원 아니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더 싸게 늘 수 있는지.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알아봐서 이제 나중에 조금 여유 좀 빚을 좀 정리되면 도움이 되는 영상,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지보다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진짜.
아셨죠? 강태웅님 아셨죠? 네. 운전자 보험 들 때 직업이 대리운전 한다고 하니까 3등급. 노란 번호판까지도 커버되는 걸 거예요. 영업용. 근데 이게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운전으로서 내가 수익을 발생하거나 이런 차를 몰았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 차가 뭐 노란 번호판이었다 이게 아니라. 예. 아 우리 남도원님 오랜만이시네. 적금은 못해도 실비는 꼭 들어야 됩니다. 빙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금이 먼저냐, 뭐가 먼저 이러잖아요. 저는 실비가 먼저입니다. 여주개미님 안녕하세요. 원래 이 시간에 그 라이브 방송합니다. 일요일 9시 탁들이 라이브 방송하는 날. 네, 꼭 잊지 마세요. 요새 참여자가 많이 줄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잊지 마시고 꼭 맞춰서 오세요. 좋은 정보, 재밌는 정보, 여기 수다 떨어도 좋고요. 탁대리님도 저분들처럼 엄한 데 가서 고생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엄한 데 가서 고생은요 진짜 예전에 다 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유튜브를 위해서 한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불진님 영상을 보면은 맨날 그 생각을 해요. 나도 저거 한번 다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도 예전에 그 불지님이 하시는 것처럼 불타는지님이 하시는 것처럼 뭐 태안 가서 기다려보는 거 저도 해봤고요. 그 뭐 예 금방 가겠네요. 다녀오십시오. 저는 그리고 또 뭐지 홍성 당진 뭐 이런 데 다 가봤습니다. 다 가서 콜 쪼보기도 하고. 그때 어디더라 지방에서 제가 탁송을 잡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일이 끝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뭐지? 서울 가는 거 9시 예약 콜로 해서 10만원짜리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거 어디더라? 제가 그때 당시에 10만원짜리 예약콜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완전 참 슬프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10만원짜리 콜을 잡았는데 딱 전화, 지방은 되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딱 바로 와요. 그러더니 사장님 이거 수수료 30%인데 가시겠어요? 이러고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30%라도 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캔슬된 적도 있고, 탁송 타고 올라오다가 저기 뭐지? 콜 잡아서 갔는데 그때 천안콜이었구나. 그 아산이나 이쪽에서 예약콜 잡아가지고 아산을 들어갔는데 스타트에 딱 출발하자마자 바로 그냥 천안으로 나이트 앞으로 갑시다 이러더니 15분 운전하고 그 올라가는 금액 그대로 받은 적이 있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2시간 대기하고 예약콜이어서 보통 지방에서 올라갈 때 예약콜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지방에 가서 개고생한 적도 되게 많고 죽은 적도 정말 많고 찜질방에서 잔 건 뭐 수없이 많고요. 근데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생계형이잖아요. 생계형이라 얘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생계형 대리기사. 네. 그래서 생계형 대리기사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꾸준히 매일 정해진 금액을 버는 게 중요. 저는 이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험을 하면 자꾸 소리가 나네요. 수익이 올라갈수록 수익이 올라갈 수 있어요. 모험을 하면 수익이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큰 단가, 큰 단가의 금액을 타면 기분도 좋아요. 근데 단점이 있죠. 단점. 한번 죽으면 멘탈 나가고, 뭐 멘탈이 안 나가더라도 수입이 일단 줄어듭니다. 이게 가장 컸어요. 이 이유가. 이 이유가 왜 컸냐면요. 한번 죽었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매일 나는 매일 뭐 20만 원씩 20일을 벌어서 400만 원을 찍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모험을 걸어가지고 20만 원이라는 돈을 못 번 거예요, 밤에. 그러면 그게 한 달에 2번만 끼면은 이게 마이너스 40만 원인 거죠. 전체 매출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만 죽으면 전체 매출에서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니까,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니까 모험이라는 거를 안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아, 내가 모험을 했을 때 얻는 이득과 모험을 했을 때 실패했을 때의 손해, 이득과 손해 어느 게 더 클까?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선이 가장 안전하냐, 안전한 선이 어디까지나 봤을 때 천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을 가고, 천안에서 시작을 하고를 한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하고 이사를 간 거죠, 천안으로. 그래서 또 2년을 살고,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복귀를 한 건데,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하셨던 지방을 가서 하는 거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낮에 탁송하고 밤에 대리운전 쉬운 일 아닐 텐데 잘하시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탁대리님 실방 처음 봐서 그런지 업로드 영상의 모습과 좀 다른 듯 보입니다. 아, 그래요? 달라 보여요? 저는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가요? 제가 낮에 탁송을 하고 밤에 대리를 한 게 저는 거의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계기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처음에 대리를 시작했던 게 정장을 입고 코트 입고 보험 직원들 그 네모난 가방 있잖아요, 뒤로 메고 구두 신고 이러고 나왔어요. 그때 제 구두가 저희 매니저가 사준 40만 원짜리 고가의 구두를, 저는 그런 구두 또 처음 신어봤어요. 그때 저희 팀이 뭐 1등하고 해가지고 사주셨거든요. 제가 잘해서 1등한 게 아니라 전체 다 사줬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니는데 처음에 탁송이라는 걸 몰랐죠. 처음에 이제 단돈 3만 원을 벌어도 너무 기분이 좋을 때라.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하는 걸 시간을 자꾸 줄어들면서 이 대리 일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낮에도 혹시 대리가 있나라는 마음에 프로그램을 켰는데 탁송이라는 골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뭔가 하고 이제 들어가서 물어보고 해가지고 탁송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다가 이제 지역 카톡방 같은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목도모식으로 하는 거 있는데, 초보분들은 그런 방 있으면 가서 하시면 참 도움이 되세요. 근데 결론은 있던 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안 만나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다 처음에 모를 때는 기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요새는 이제 정말 좋아진 게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건 보시면서 막 질문을 해놓으시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 되게 좋아요. 정보가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정보를 얻으시고 점점 늘려가는데, 저도 거기서 이제 만난 형님들 뭐 이렇게 만나면서 조금씩 이 노하우나 이런 것들 좀 배우고, 저도 해보고 무식하기도 해보고, 초반에는 진짜 지방을 그렇게 매일 갔어요, 매일.
그리고 여기 지금 올뚱님이 얘기하신 거 고가이차 부담 안 되나요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부담됩니다. 근데 그때는 부담보다는 돈을 버린다는 생각에 그런 거 안 가리고 일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지금도 인천 그 송도에 가면 그 센트럴파크 지하에 주차장이 엄청 크거든요. 거기에 대부분 신차들이 글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거기서 세팅을 합니다. 뭐 세차도 하기도 하고 뭐 썬팅 기본적인 썬팅 같은 것도 하고 해서 렌터카나 이런 업체들이 거기서 차를 넣어놨다가 빼거든요. 그럼 거기서 삭송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진짜로 그때 또버기를 다녔을 때는 4-50분 기본은 1시간까지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 아침에 거기서 나오는 콜들을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프로그램으로 노려보고 째려보고 그다음에 예약콜 올라오는 걸 무조건 잡아서 대구, 부산을 뭐 밥 먹듯이 갔으니까요. 그때는 부산, 대구, 대전 뭐 장거리 콜은 무조건 나오면 잡고 보는 거예요. 예약콜은. 예. 그래서 그렇게 다니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방을 정말 많이 갔죠. 부산, 광주 또 그렇게 하다 하면 신차 그것도 신차로. 예. 아는 동생은 막 유리창 돌텨가지고 유리값 몰아준 적도 되게 많고 다행히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고 그런 경험들을 또 하다 보니까 아 지방이 무조건 내려가면 좋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런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 언제 내려가야 되나 해서 아침에 내려갔다가 송도 잡고 올라오고 왕복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돈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진짜 이것저것 고민을 하면서 만든 이제 시스템이 지금의 이제 시스템이었죠. 낮에 잠깐 돌고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 저녁에 나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폐차장부터 해서 뭐 지방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만난 기사님 완도에 선적하는 콜이 있어요. 배선적 그죠 제주도 가는 그런 콜들 있거든요. 처음에 그게 뭐야 뭐 이런 생각 했다가 만났는데 아 자기네들이 이쪽으로 하는데 전문으로 하는 기사가 필요하다 식으로 저를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2만 원에 이제 완도를 간 거죠. 완도가 그때는 이게 완도에 선적하는 배가 아침에 선적하는 거 뭐 선적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밤에 한 10시 이럴 때 차를 픽업하러 갑니다. 그 사람들이 차에다가 짐이나 이런 걸 다 실어놔요. 하이패스 이건 못 쓰고 그 차에 짐 실어놓은 차를 저희가 픽업 받아서 그 차를 끌고 이제 완도 가서 선적을 시키는 거죠. 근데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요. 그거를 저는 그 사람한테 배웠는데 국도로 가더라고요. 국도로 가도 똑같대요. 그래서 처음에 따라갔죠, 국도를. 그런데 5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아, 이거 도저히 이거는 할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완도에 갔잖아요. 완도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해남까지 나와야 되는데 교통비가 13,000 얼마예요. 완도에 일이 없으니까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맞나? 금액이? 완도 해남 버스비 16,000원이구나. 13,000원이 아니고. 근데 이게 2010년도니까 가만있어. 아무튼 이 완도 터미널 지금 나오겠다. 이게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내려갔는데 시간 금액이 얘가 이 금액을 쓰고 다시 나와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도를 안 간 거죠. 완도를 몇 번 가고 안 갔어요. 그래서 완도에서 또 웃긴 건 되게 양아치 업체가 되게 많은데 완도를 갔는데 사장님 올라가는 거 아니 그 한 콜 나온 거 있는데 바로 운행 가능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 땡큐? 거기서 완도에서 그냥 나가야 되는데 완도에서 가는 콜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땡큐 해가지고 갈게요 주세요 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나왔는데 저는 집이 인천이었잖아요. 인천인데 그 가는 콜은 부산인 거예요. 부산. 그래도 준 게 어디야 이런 생각으로
그 완도코를 잡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금액을 얼마 찍어준 줄 아세요? 그게 그 편도 12만 원이었잖아요. 그것도 저는 욕을 했는데 왕복이라는 개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18만 원 주더라고요. 거기 찍고 부산을 간 게. 그 뒤로 그 업체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근데 그 양아치 업체예요, 진짜. 그것도 지금도 걔네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르는 기사님들이 그 완도를 가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가서 딱 도착을 하니까 아침에 그 밤새 이제 내려간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낮에 내려간 거, 낮에. 그 도착했을 때가 거의 2시인가 그랬을 거니까 아마 2시 3시쯤? 2시 배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부산을 갔는데 3시간 반인가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6만원짜리가. 가서 나중에 정산 받을 때 그걸 받았으니 이제 싸워도 답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처음 가시는 기사분들 다 그렇게 해먹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부산을 가가지고 7시 도착을 해서 죽고 그날 찜질방 가서 잡다가 제주도 잡고 올라온 거예요. 맞나? 그럴 거야 아마. 그날일 거예요. 아무튼 슬픕니다. 그날이 아니다. 그날은 아니다. 그날은 아무튼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라왔네요. 근데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지방을 가서 많이 당하기도 하고 많이 하니까 요령도 생기고. 방석진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을 내려가는 걸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지방을 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면 저녁에 저 대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탁송만 한다면 아마 갔겠죠. 그리고 외제차 이런 거 고가차 부담되시면 안 하시면 되는데 그 부담되는 구간이 하다 보면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아우디 벤츠도 부담이 됐고요. 대형차 이런 거 뭐 그때 당시 이제 에쿠스나 뭐 이런 거 다 부담됐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가 몰던 차, 저는 그때 스파크를 몰았기 때문에 스파크보다 올라가는 것들 차종들은 다 부담이 됐습니다. 뭐 이제 중형차나 이런 거는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괜찮았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차들은 다 부담이 됐죠. 왜 난 그런 차를 몰아본 적이 없었고, 저는 이제 워낙 이제 힘든 이런 내리막길을 쭉 걸어온 상황이라 그래봤자 몰아봤자 아반떼급이나 뭐 이런 차들을 몰아봤지. 그 이상의 차들을 저는 이제 소유해본 적도 없고, 제가 모는 차는 스파크였고, 제가 그나마 좀 저희 어머니 차가 이제 뭐였지? 스펙트라. 그거였어요. 그거 처음에 나오자마자 사셔가지고 그거 쭉 타고 있는 그거였으니까 그 정도 급만 이제 몰아봤지 그 이상을 제가 몰아봤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엔 떨렸죠. 근데 다행인 게 탁송을 같이 했잖아요. 탁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탁송을 하면서 이 경험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대리만 했으면 저녁에 10대를 탔다. 그러면 10대의 경험치면 낮에 4-5대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경험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만 했던 사람보다는 빨리 올라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내고 하니까 차가 그냥 네 차 내 차 똑같다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기억이 안 나네. 이제 벤츠나 아우디를 마주쳤을 때 느낌이 생각이 안 나네요. 처음에는 진짜 떨었어요. 아우디 혹시나 부딪힐까, 이게 수리비도 많이 나온다는데 막 이러면서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처음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가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 아우디 벤츠는 고가의 차가 아니죠. 지금 기준에서는 그 정도는 뭐 다닐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경험치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올뚝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운전하실 때 집중을 엄청 하셔야죠.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구간이 주차입니다. 주차. 네, 출차하고 주차할 때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2배, 3배, 4배, 5배까지 더 집중을 하시고 사이드미러가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 다 조절하세요. 문 꼭 여시고 손님이 꼭 문 닫아요. 내릴 때인데 문 열어놓으면. 근데 얘기를 합니다. 꼭 사장님 주차할 때까지 창문 열게요 하고 다 열고 그냥 하거든요. 그걸 왜 하냐? 예. 이거 사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일 편한 자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옆에서 뭘 하든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오로지 이 주차를 완벽하게 끝내고 가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되고 여유가 되면 주차도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주차를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차, 주차에서 사고 제일 많이 나고 제가 영상에서 남겨드리는 것들이 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따로 모아야겠어요. 그 부분들을. 그게 뭐냐면 왜 사고의 위험은요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엊그저께 나온 주차장은 정말 좁더라고요. 거기 저는 기어 나왔어요. 제가 주차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운전을 해서 6년을 매일 운전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잘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잘하는 거랑 사고랑은 다른 거거든요. 한순간이거든요. 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 주차장에는 표시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예. 평생 그 주차장에 딱 보시면 경계석에 이게 하도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생기죠. 까만색으로. 옆에 벽에 보면 다 키스나 있죠. 아, 여기가 이만큼 좁구나라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 긁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런 데는 정말 내가 힘들다 그러면 사이드미러를 다 내려서 바닥으로 맞춰놓고 갑니다. 그러면 바닥에 바퀴하고 옆에 공간이 그 사이드미러에 나와요. 그거 보면서 가기도 하고 해요. 천천히 올라가면 진짜 걸음이 더 빠를 정도로 천천히 갈 때도 있어요. 왜? 내 차가 아니니까. 잘하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손님 옆에서 답답해 할 때도 있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사고 안 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해. 형님 제 차가 아니라서 천천히 갈게요 이러고. 뭐라 안 합니다. 대부분이 긴장을 해요. 거기서 잘해 보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혹시나 부딪힐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내 시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에 항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인데 아무것도 없고 되게 넓은 주차장인데 이렇게 기사님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끝에 부분에 가서는 쓰거든요. 그러면 그 바닥에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바닥에 보면은 그 범퍼가 닿아가지고 이 자국들이 나와 있는 주차장이 되게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거기는 수시로 부딪히고 가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뭔 일 있겠어? 바닥인데라고 할 수 있지만 에쿠스 바닥 하나 딱 긁히고 지나가면 100만원입니다. 에쿠스 이거 바닥 찍고 가서 물어달라고 하면 100만원이에요. 이 바닥에 표시가 있는 곳이면 있든 없든 저는 이게 습관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마지막 끝에 가서는 천천히 가시는 게 좋고 여기 삥바리님이 진짜 좋은 말 하셨어요. 정말로 내가 불안하고 그러면 사장님 이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죄송한데 이거 저는 못 뺄 것 같은데 차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얘기를 하세요. 잘하려고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난 전문가라고 해서 그렇게 노출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차가 아니니까.
내 차는 내가 매일 운전하고 내가 익숙하면은 난 전문가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남의 차잖아요, 남의 차.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사고를 안 내게끔 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아유, 밤토리님 안녕하세요. 소가바유 올쏘. 네. 그러니까 운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남의 차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하고 가는데, 사고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주의를 잘 하시면 큰 사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호나 끼어들기 할 때는 무조건 양보를 하세요. 내 차면은 머리부터 이렇게 하겠는데 남의 차니까 보내고 여유롭게 들어가시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남의 차니까. 끼어들기 하다가 어느 미친놈이 옆에 와서 이렇게 안 비켜줘 이렇게 하다가 접촉사고 났다? 그럼 내가 물어줘야 되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주차할 땐 저도 개미처럼 기억합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휠을 따로 관리하는 거는 타이어 관리 해요. 휠을 따로 관리하는 거는 타이어 공기압이나 이런 거 관리하고요. 미안해요, 빙벌이 주부님. 그리고 먼지 정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타이어는 저는 제가 갈았었는데 본인이 갈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니까 제가 가는 거랑 맡기는 거랑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실 수 있으면은 하시고, 잘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맡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인 1조? 2인 1조로 2인 1점 하루에 40은 찍어야 수입이 될까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이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2인 1조. 자, 40만원 찍으려면 그냥 10시간 잡을게요. 10시간 일한다고 치고, 아침 6시까지 일한다고 치고, 그러면 저녁 8시부터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순수익이 아니고 매출 얘기하는 거죠. 매출 맞죠? 하루 매출 40 맞죠? 순수익 아니죠? 매출 맞죠? 그럼 1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4만원을 찍어야 됩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쵸? 시간당 4만원을 찍으려고 그러면 30분에 2만원을 찍어야 합니다. 맞죠? 쪼개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당 4만원을 찍는다 그러면은 한 콜에 4만원은 아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 콜에 4만원을 찍으려고 하면 요새는 거리가 좀 돼야 되잖아요. 꿀콜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분 안에 2만원을 찍어야 되는 게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아닌가요? 30분에 2만원. 요걸 목표로 쭉 일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이거 30분에 2만원을 찍을 만한 위치에서 일을 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의 시간들이 있죠. 문제의 시간 1시 이후부터 6시까지 그 5시간이 문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 시간대에만 잘 연결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가능하고, 그 시간대에 콜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2인 1조를 해봤는데, 이건 이제 그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현실적으로 저도 예전에 지금처럼 콜이 없는 시기가 아니라 콜이 더 많은 시기에 해봤는데 40만원은 솔직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빠져있는, 지금 이론에서는 뭐가 빠져있냐면요, 사람의 체력,
이런 게 빠져 있어요. 이러면 이거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인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내린 위치에서 콜이 바로 이어지면 좋은데 2인 1조의 대부분은 뭐냐면 내리고 보면 다른 데 떠있는 콜을 잡고 빨리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장점인 거거든요. 남들이 못 가는 지역에 파고 들어가거나. 그럼 누가 힘들 것 같냐면요, 뒷차가 제일 힘듭니다. 뒷차가. 이 2인 1조의 핵심은 뒷차거든요. 앞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 중간에 도착하기 10분 전쯤에 미리 콜을 잡아놔야 되고, 내려서 그 사람을 태우자마자 콜 잡은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하면서 통화하게 하고, 또 출발시키고 쫓아가면서 도착지에 미리 콜을 잡아놓고, 이거를 뒷차가 잘 해준다면 쉬지 않고 이어서 탈 수 있겠죠. 그러면 10시간에 쉬지 않고 운전을 하는 뒷차가 체력이 좋다면 가능하겠지만, 분명히 중간에 쉬는 시간도 생길 거고, 힘들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힘들어서 지치고 좀 떨어져요, 텐션이 뒤에 가면. 그리고 뒤에 가면 콜수가 받쳐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도. 2인 1조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피크 시간에 남들이 잘 못 가는 곳 있잖아요. 남들이 못 가는 곳에서 이렇게 빼먹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수원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향남이나 이럴 때는 11시 넘어가 11시 12시에는 피크 시간에 들어가면은 콜을 못 빼잖아요. 거기는 기사들이 없으니까 홀수가 막 금액이 올라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콜들을 뭐 청북이라든지 이런 곳을 들락날락 하면서 2인 1조로 빼먹고 하는 게 매출을 올리기는 더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2인 1조는 그런 곳에 가서 해야지 돈이 더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수원에서 2인 1조 많이 했었고 화성까지 가고 막 이랬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사들이 잘 못 가는 곳에 2인 1조들은 20분 운전하고 3만원짜리, 20분 운전하고 뭐 25,000원, 3만원짜리, 35,000원짜리 막 이런 콜들, 30분에 4만원 막 이런 콜들이 나올 만한 곳에 가서 2인 1조를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려면 이제 그런 지역을 좀 공부를 많이 해야죠. 얼로 움직여야 되고, 여기는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는 여기서까지는 최대한 얼마 정도 받을 수, 이런 거를 이제 빠삭하게 알기 시작했을 때 돈이 벌리기 시작해요. 그냥 진짜 이렇게 하면은 힘들고 지치고, 거기에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둘 다 지치고 이러니까 이제 분쟁이 생기고 이럽니다. 수익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2인 1조가 좋게 끝나는 거는 정말 많이 못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성. 지금은 잘 정확하게 저도 이제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화성, 파주 뭐 이런 데 있죠. 기사들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 결론은 돈이 된다는 거죠. 남양주, 뭐 양주 이런데 기사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 힘든 지역이 2인 1조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다. 왜?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콜 단가는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짧고 금액 좋은 거. 2인 1조의 그리고 핵심은 뒷차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LPG인 경우도 있고, 뭐 요새는 전기차 이런 거 있죠. 전기차가 아마 제일 좋긴 하겠다. 근데 기름값이 덜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가끔 2인 1조 하는데 막 뭐 지역을 넘나드는 거 많이 봤거든요. 막 성남을 가고 막. 근데 그거는 이제 전기차일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기름이나 휘발유 아니 경유차나 뭐 이런 기름값이 좀 비싼 시기에는 또 안 어울리는 2인 1조다. 2인 1조는 짧고 단가 좋은 곳에서 하는 게 돈이 제대로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시내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10분 운행에 15,000원, 2만원짜리 이런 거 골라 빼먹고, 예전에 저희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10분 운행에 15,000원, 2만원짜리
막 몰린 시간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10분 운행이 2만 원. 그러면 지하 주차장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다. 손님 딱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태워갖고 가요. 시간을 다 줄여야 되니까. 저는 3인 1조도 했었어요. 3인 1조. 3명이서. 여기 보내놓고 그쪽 근처에 가는 콜을 또 잡아서 보내고 뒷차가 가면서 순서대로 태우고 콜 미리 찍어놓고 또 보내고 또 거기 근처 맞춰 보내고 아니면 코스 짜서 어디 보내놓고 뭐 가면서 태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아무튼 정신없이 일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3명이서 1인당 순수익으로 13만원, 14만원씩 가져가고 막 그랬었으니까. 정말 미친듯이 일했어요. 밤새도. 그러면 그때는 저희는 3명이니까 많이 찍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3명 하니까 40 찍었던 것 같은데. 진짜로. 12만원 가져갔으니까 36만원이니까 40. 팁까지 계산하고 하면은 40만원 좀 넘게 찍었네요. 셋이서. 그때 했던 게 화성, 이게 몇 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는 단가가 좀 더 좋았고, 저 천안 내려가기 전이었으니까 3년 더 된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2일조 요새는 찍기가 좀 많이 힘들고 많이 하시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 화성 요 라인 추천드립니다. 그때 2일조 했을 때가 동탄에 영천동도 제대로 안 만들어졌을 때였어요. 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서 장지동도 있고 목동 있고 장지동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목동이 안 뚫렸을 때니까요. 그때 2인 1조 했으니까. 그래서 2인 1조 또 핵심은 뭐냐면요, 픽업입니다. 픽업. 나갈 때 빈차로 나가지 절대 안 해요. 빈차로 나가면 돈이 안 됩니다. 동탄에 그때 당시 이제 동탄이 있었기 때문에 동탄이 오지였잖아요. 그때는 그 목동이 뚫리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동탄을 들어가면 동탄 1에서 동탄 2를 넣어주면 25,000원 막 이랬거든요. 25,000원, 3만원 막 들어가요. 들어가서 나갈 때 기사님들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동안에 뒷차는 돌면서 픽업을 합니다. 돌면서 빨리. 그럼 또 태워가지고 나가면서 픽업비로 그때 카니발이었거든요. 나가면서 뭐 한 2명, 3명 태우고 가고 그러면 돈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돌렸어요. 근데 뒷차가 잘했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어느 지역 어디 쪽 잡아 이러면 그것만 잡고 막 이런 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죠. 그때 이 2인 1조 핵심은 뒷차입니다. 뒷차가 빠릿빠릿하고 콜 잘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매출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자, 이제 뭐 여주개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복귀를 몇 시까지 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가기 시작을 하면 복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복귀는 첫차 움직일 때까지. 그러면 나가시잖아요. 나가면 어차피 운전은 다 똑같아요. 어느 지역을 가나 다 똑같아요. 그 수익을 내가 꼭 어느 정도 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인 1조 하셨다니까 2인 1조 반년을 탔으면 차를 타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고, 수익은 2인 1조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한 10만원, 15만원 선 정도만 버셔도 일단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인 1조를 하고 계속 반년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금액을 그 정도 버는 거면 일단은 타고 나가셔서 그냥 돌아다니세요. 근데 가지 말아야 할 동네들만 빨리 그것만 조금 찾으시면 돼요. 그 외에는 다 가셔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스타트는 차로 뭐 어떻게 이렇게 차로 찍고 가서 스타트를 하시면 되니까 스타트는 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나가서 이제 몇 개 이제 질이 익힌다 생각하시고 다니다 보면은 금방 느실 것 같아요. 왜냐면 첫 차를 생각하고, 왜냐면 지방은 첫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오지만 좀 처음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지를 몇 번을 가가지고 죽기 시작을 하면은 나가는 게 두려워지거든요. 그리고 1시 이후로는 요새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초저녁에 일찍 나오셔서 돌고
성남 쪽 판교나 이쪽 가셔서 그나마 판교나 수원 쪽 여기 가면 이천 여주 이천 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복귀를 차라리 들어가는 이렇게 이천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가면 내 나와버리니까 그래도 내 구역이니까 조금 이제 들어가는 게 수월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동선을 만들어 보시면 몇 시까지 내가 이천이나 그 성남이나 이쪽에 들어가면은 여주나 이천 콜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걸 대면은 제가 볼 때는 아침 첫 차를 안 타도 충분히 갈 수 있으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첫 차를 타시더라도 내가 집에를 1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판교까지는 들어가야 되겠죠. 마지막에 판교에서 첫 차가 몇 시인지, 예. 어차피 지하철 타실 거잖아요. 그러면 판교에서 첫 차가 몇 시에 있는지, 아니면은 예, 용인에서 첫 차 뭐 들어가는 차가 있는지, 뭐 이런 터미널에서 이천 여주로 가는 터미널로 가는 차가 첫 차가 몇 시에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 두시면 일하기가 되게 수월해요. 예. 그리고 1시간 이상 걸리면 조금 들어가기가 많이 힘드니까 최대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선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하는 게 되게 수월해져요. 그리고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일단은 한 타가 나갈 때 단가가 그래도 6만원, 뭐 7만원짜리 이런 거 잡을 수 있는 환경이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도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복귀까지 되는 코스를 잡았는데 내 목표 15만원을 맞췄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늘려가 보는 거, 그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일단은 이게 이제 첫 차 생각하시고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복귀하는 차들이 몇 시에 있는 주변에 갈 수 있는 차들 시간대만 맞춰놓고 알아놓으시면 일하는 건 되게 수월해진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원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스타트가 일단은 되게 좋네요. 제가 수도권보다는 일단은 조금 장점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아, 또벅이시구나. 또벅이시기 때문에 대중교통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주랑 봤을 때 늦게까지 버스 다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M버스도, 서울에 가면 M버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택틀 이런 거, 셔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가시면. 특히 성남이나 판교 요 라인에 가시면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앞으로 자주 갈 동네니까 그 정도의 동네 노선들은 빨리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자주 가는 동네는 좀 잘 알면 좋아요. 예. 우리 인천에 이렇게 있는 그 삥바리 전무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런 콜들을 부러워하죠. 저도 천안에 있을 땐 저런 거 자꾸 시작했기 때문에 수월했는데 확실히 달라요. 일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대신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최대 걱정은 뭐냐면 복귀예요, 복귀. 예. 그래서 여주교님 같은 경우는 유튜버들 많이 보시면서 택트라고 이동하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주교님 좀만 하시면 그래도, 예. 금방 수익 올라가시겠네요. 나중에 많이 버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빅머리님 15K 2개 타고 월곶 왔어요. 월곶에서 설마 다리 건너 집에 갈 건 아니죠? 이교우님 좋아요 꼭, 그래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10개네 46명이 계시는데 10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렇게 머리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면 실제 나가도 처음엔 조금 힘들지 몰라도 이제 여기 이거구나, 여기구나, 뭐 이런 감이 와요.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일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술 드시지 마시고 오늘 내가 돌아온 동선을 그 어플, 그 가계부나 이런 거에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 이게 오늘 조금 아쉬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 좀 아쉬웠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꼭 복귀하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러면 그게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여기선 이랬어야지, 이런 거를
매일 정리를 하면 그게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